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감사 스마일이 용인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옆에 삼원부동산 최성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 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용인에 한 달 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 방송을 고양시에 계시는 특히 이제 서울 서북부나 그다음에 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는데, 최근에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전화 많이 받으셨나요? 시청폭이 그렇게 이제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까? 네네. 구독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최성용 대표님 그 주택 준공을 앞두고 있으신가요? 네, 이제 뭐 이번 주 안으로 준공 서류를 접수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드릴 주제는 주택을 짓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택을 갖다가 짓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제가 실제 최성용 대표님께서 이렇게 주택을 갖다가 한 번만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번 이상을 갖다가 주택을 직접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알려주시는 거 아니죠? 아무한테나 알려드립니다. 저한테만 알려주신다고 해놓고.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어떤 토지를 갖다가 어떤 입지를 선정을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토지 선정, 뭐 각자 가족 형태나 네. 어떤 구성원이나 뭐 네. 어떤 직장 관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네. 일단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 짓기 가장 편안한 땅이 사실 구조적으로 있어요. 지역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더 깊게 보면 뭐 토지대 상태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건물 짓기 전에 보면 이제 토지 검사도 다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뭐 절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를 선택하는 과정하고 사실 좀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향후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머리 한쪽에는 이게 나중에 값이 오를까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들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난 단순히 거주 목적이다, 난 아니면 단순히 임대 목적이다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게 됨으로써 뭔가 좀 성향이 틀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선정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만 이제 뭐 집안에 뭐 아이들의 어떤 뭐 통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족 구성원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면에서, 그다음에 건물이 내가 원하는 어떤 평수나 어떤 형태의 건물이 앉혀졌을 때, 이게 지어졌을 때, 그다음에 시공하기 편한 땅을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그 대략적인 토지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선정을 해야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토지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물론 토지, 그 다음에 뭐 건축하는데 시공비가 물론 이 두 가지에 더 플러스가 또 되겠지만, 그래도 토지 가격대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얼마 정도에 있는 토지 가격대를 선정을 해야지만 좋을까요? 그냥 단순히 거주 목적이다. 내가 주택을 보통 우리 한 가족이 요즘에 분양하는 이제 주택, 전원주택이나 뭐 일반적인 주택을 봤을 때 보통 35평에서 뭐 40평대에 2층 정도로 하는 그 건축물을 봤을 때 토지가 보통 용인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내외하거든요. 300만 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분양하는 토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일반적인 토지로 봤을 때는 사실 200만 원대나 뭐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입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찍으셨던 그 토지도 제가 한 2년 전에 매입했던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뭐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건축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노력해서 다니시다 보면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토지들이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분양하고 일반 토지 중에서 분양하는 토지가 조금 더 비싼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분양하는 토지는 이제 분양업자들의 어떤 이윤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반 공사를 해놓기 때문에. 기반 공사 네. 부분이 사실 이제 생각보다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네. 보이는 뭐 옹벽도 있겠지만, 네. 옹벽이나 포장 같은 것도 있지만 땅 속으로 해야 되는 어떤 기반 시설들이 뭐 배수 관리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뭐 도시가스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뭐 어떻게 뭐 일반 토지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다만 조금 이제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뭔가 어떤 거주 취향이나 뭐 형태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런 분양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LH가 그러니까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해서 좀 기반 정리를 딱 해가지고 2배 이상이라고 하면 적은 거죠. 한 5배 이상.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 이제 정부 기관이나 특히 네. 이제 지방공사에서도 네, 네,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게 네, 되면 택지 개발해가지고. 네. 뭐 아파트 부지 외에 네. 뭐 이주자 택지라든지 네. 일반 이제 상가 택지 아니면 그냥 주거 전용 택지를 통상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조성 원가에 얼마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몇 배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네. 도대체 난 얘네들이 얼마에 이거를 그 매입가 대비 얼마에 파는지 꼭 알고 싶다. 네. 그게 정말 궁금하시면 네. 그 택지 지구 안에 네. 혹시 이주자 택지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있어요. 예. 네. 저희도 삼성, 네. 원흥, 지축 또 물론 향동 다 이전 택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주자 택지의 어떤 분양 매매 조건이 뭐냐면 조성 원가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진짜 때려 죽여도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이주자 택지를 매입하신 분은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제가 네네. 다음번에 네. 제가 이거는 또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택 신축을 갖다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나오고 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신축을 해보신 최성용 대표님의 그런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신축의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간단하게 하면 뭐 땅 구입하고, 네. 설계하고, 네. 허가 받고, 네. 시공자 선정하고,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자금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 요즘에 이제 건축 자금 대출을 해주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나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요즘에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대출 줄여가지고? PF 대출 이것도 자체가 PF로 들어가나요? 예, 중단됐잖아요. 이것도 PF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개인적인 소규모 이런 건축자금 대출도 일반적인 이제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추진했었는데 네. 올해부터 다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주택공급계획에 나와가지고 이제 PF 대출 조금 열어주겠다라고 지금. 그건 뭐 했잖아요. 대형인가요? 대형인가요? 예, 일반 시중은행이나 대형 업체들 얘기고 네. 일반적인 이제 제2금융권, 네. 신협이나 이제 새마을금고 이런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아직 네.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예, 자금에 대한 어떤 조금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하시고 네. 시공자는 이제 선정하실 때 이제 네. 이게 가장 키포인트 아닙니까? 시공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공자 선정 뭐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없는데 아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요.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시공자 선정할 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개인 업자분이 있고 네. 이제 종합건설이나 단종건설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전체 면적이 60평이 넘어가면 네. 종합건설이 일단 시공을 해야 되는 60평이 전체 네. 그 건축 면적이 60평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건설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연면적이 60평이 넘으면 그 이하는 이제 개인이 시공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가구 형태이냐 네. 단독이냐 아니면 또 근생이냐 근생이냐 뭐 다 다른가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공자 선정을 건설사가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몰랐는데요, 대표님.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 종합건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다가구도 일반 이제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업자 맡겨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이제 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재선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예, 불편함을 또 겪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면대라고 하죠. 개인 업자들이 이제 그 건설업 가진 네네. 건설업 정식 면허 이제 빌려갖고 뭐 이렇게 시공을 네. 한다라고도 이제 통상적으로 네.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뭐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금의 흐름이 또 이제 한 바퀴 돌고 뭐 좀 이상하게 또 흘러갈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가급적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시공자 선정은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공. 예. 근데 실제 시공을 하면서 대략 단독주택 뭐 한 50평 내외 짓는데 보통 한 5개월 정도면은 이내면은 다 웬만하면 짓는데 5개월요? 예.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데요? 예,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대략적으로 뭐 그 정도 뭐 시간을 넉넉히 보시면 되는데 뭐 5개월보다 더 걸리나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빌라 업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3개월 만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이게 되나? 막 저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되나요? 예, 물론 할 수도 그랬는데 있고요. 그때는 솔직히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요즘엔 이제 3개월 빌라 요즘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빌라 업자들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3개월 안에 집을 지었는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나 네. 뭐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양생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정말 그 각 공정별로 딱딱딱 맞춰가지고. 예, 그렇죠. 날짜에 빈틈이 없이 이렇게 딱딱 맞아서 돌아갈 경우에는 정말 가능하고. 잘 하시는 분이고 네. 또 반대적으로 진짜 난리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막 그래서 이제- 물 새고 막 정말 배수구 막히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경우를 저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일단 1주택을 갖다 선택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보다는 저는 무조건 아파트, 정말 아파트까지 좀 그렇다라고 하면 오피스텔, 그것도 이제 오피스텔도 원룸, 투룸이 아닌 3룸에 있는 아파트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저는 이제 고려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많이 엉뚱하게 빠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건가요? 이제 시공을 하면서 이제 이거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제 가서 뭔가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시게 되고 관찰하시게 되실 텐데 네. 한 수십 번 열불이 나겠죠. 왜 이렇게 할까 이러면서 예. 본인의 경험 아니신가요? 그 과정을 잘 견디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네. 방송 마치고 이제 딱 가는 길인데 갑자기 최성용 대표님께서 막 이거 하라고 막 이야기를 막 작업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건축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습니다. 건축하면서 좀 많이 늙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냥 그것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남았는데 이제 시공이 마치고 되게 되면 이제 절차에서 이제 준공이 남았잖아요. 준공은 어떤가요? 준공이 좀 잘 떨어지나요? 준공은 최소한의 이제 준공 요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토지 자체가 일반 땅 이제 농지에서 뭐 허가를 낸 땅이냐, 이게 뭐 산지 임야에서 허가를 낸 땅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대지였냐, 네. 뭐 이렇게 따라서 이제 토목 준공의 성격이 좀 틀려지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건축사나 감리 사무실에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하자할 일은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거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네. 하자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뭐 각 분야별로 이제 예를 들어 뭐 수도, 전기, 뭐 하수도, 전기, 가스 네. 이런 부분들이 각각 공정별로 이제 필증이나 준공 어떤 이제 각 그 과정을 거치게 된 게 다 취합되고 나서 네. 접수를 하게 되면 네네. 모르겠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주 안에 준공 준공 3주 허가는 안에요?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번에 주택을 갖다가 지으셨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이런 준공 서류가 좀 들어가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주 안이라고 하면 10월 안에는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네, 것 같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부적인 건축 비용에 대해서 가장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토지 대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건축 비용을 상당히 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건축 비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작년, 재작년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들어갖고 지금 짓고 있는 게 저번에 보셨던 건물이 상가하고 주택 네, 합쳐가지고 상가 주택 겸용이었죠. 대략 57평 네, 정도 60평이 안 넘었죠. 네. 일부러 60평 안 넘기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쪽으로 네. 이제 시공을 한 거고 네. 거기 이제 소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네. 거의 이제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영이라고 그러죠. 네, 본인이 네. 직접 이제 업자 선정해가지고 네. 이제 공정별로 이제 네, 일을 네. 시키는 네. 그런 과정을 직영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었고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외관 이제 벽돌 구조다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00 정도 평당 800 정도는 보셔야 그러면 이게 지금 연면적 800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연면적 연면적이죠. 800인가요? 네, 연면적이죠. 와,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도 4억이 넘어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와, 그리고 그러네요. 내부 마감을 이제 뭐 마감 차이는 사실 많이 납니다. 마감을 뭐 평당 뭐 1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평당 1000만 원에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 마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도배 형태나 기본적인 이제 타일이나 네. 뭐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이제 네, 네. 대략적인 그런 금액이고 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네. 시멘트 회사하고 레메코나 회사하고 무슨 협상을 했는데 뭐 네. 시멘트 납품가를 이번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더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는? 네. 그런 비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제가 가장 이번에 체감했던 게 네. 작년에도 집을 지을 때 시멘트 값이 레미콘 값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1루배당 뭐 얼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게 한 6만 원대였었어요. 1루배당. 예, 예. 7만 원이 넘지 않았었는데 네네. 올해 들어서 보니까는 10만 원인가요? 그렇죠. 10만 10만 원요? 네, 10만 뭐 6천 원, 뭐 8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군요. 이거 시멘트 값이 뭐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아니 이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거 더 오르게 생겼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달아서 또 뉴스를 본 게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아파트 분양가 네, 산정할 아파트, 때도 네. 뭐 반영하고 하는데 올해 이제 그 공사비를 보니까 네. 평당 평당. 기준으로 대략 한 74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745만 원이요? 그렇죠. 아파트가 이제 네. 745만 원 정도 맞습니다. 네. 라고 보면 솔직히 단독주택은 더 더 비싸니까.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는 감안하시고 시공을 하셔야 네.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그 비용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동용 대표님께서 작년에도 건축을 해보셨고 올해도 지금 건축을 하셨던 경험을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뭐 포장하지도 않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벌써 시간이 19분이 넘어갔네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저는 그 모든 그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도 있고 상가주택 뭐 다가구 여러 건축 형태 뭐 또 타운하우스에 거주하신 분도 계실 텐데 로망이 감사스마일도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겠다는 이 로망을 30대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천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볼 질문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집을 갖다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달라고 하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집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사실은 자기 목적에 맞아야 돼요. 내가 왜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는가? 네. 내가 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네. 자기 목적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건물의 네. 어떤 형태나 뭐 재료나 이런 거는 사실 뭐 건축사나 시공사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게 마련인데 네네. 가장 이제 후회를 하는 분들이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뭐 자녀가 어딘데 너무 이제 외딴 데로 가가지고 네. 교통적이나 이런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네. 다시 이제 도심으로 복귀하시는 분들. 네네.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뭐 전원 생활이나 해야지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시골로 가셨다가 네.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 다시 이제 이게, 도시로 컴백 네, 오시는 이게 분들. 왜냐면은 시골 생활이라는 게 뭐 사실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텃밭이나 기르면서 뭐 편하게 있으면 되게 하겠지만 그 네. 텃밭에 사실 풀 뽑는 일도 만만치 않고 네, 잔디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네. 이런 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곤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좀 편안하게 하고자 타운하우스 형태로 이제 관리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주체도 있고 네. 공동 관리를 해주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해주고 하는데 그런 네. 데는 또 그런 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단독 주택 생활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후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용인을 오게 되는데 정말 주택을 지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주택 아니면 토지에다가 아니면 내가 내 집을 갖다가 건축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용인의 삼성부동산 차성용 대표님께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바쁜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1부예요, 2부 남아 있습니다. 배꼽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네, 고맙습니다.